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 2월 과정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 시간에는 민법 임대차와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민특법 뒤쪽에 법이 3개 더 있는데 그 3개 법은 3, 4월에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8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민특법 2개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 임대차 하겠습니다. 책은 이제 599페이지죠. 기본서 599페이지입니다. 네, 피셨나요? 이제 제3절 임대차가 나오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민법에서 3대차라는 게 있는데 대차가 빌려주는 거죠. 세 가지를 필기합니다. 먼저 618조 임대차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책에 중간에 618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 밑줄 하세요. 618조 밑줄 하세요.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상대방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수익할 것을 약정 동그라미세요.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동그라미 차임제급 동그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상, 차임이 월세 같은 거, 사용료, 사용대가죠. 지급할 것을 다시 약정 동그라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에 동그라미 2개 치셨죠. 그게 낙성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대차 했단 말이 열세 넘기고 돈 줬단 말이 아니에요. 열세 넘기기로 약정하고 차임, 월세 주기로 약정했다. 그게 낙성계약이죠. 이거 반드시 유상이고. 잠깐 칠판 보세요. 그럼 임대차 하면 빌렸던 그 물건을 돌려준 거죠. 그래서 임대차는 빌렸던 그 똑같은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비교할까요? 사용대차가 있는데 자, 보세요. 사용대차도 똑같은 그 물건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유상, 대가를 주는 거죠. 물론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뭐 쌀을 줘도 되고 뭐 마스크 만장 줘도 돼요. 석유를 줘도 됩니다. 아무튼 여긴 유상, 대가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상, 이게 차이입니다. 다시 공통점, 똑같은 그 물건을 반환한다. 근데 차이점, 여기는 유상, 여기는 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소비대차라는 게 있는데 소비대차란 말 그대로 그 물건을 내가 소비합니다. 그럼 그 물건을 줄 수 없죠. 같은 종류 품질로 주는 겁니다. 그럼 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김전기타 대체물이죠. 대체물을 소유권을 상대방이 그래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유를 빌렸다. 석유 내가 사용했죠. 똑같은 거 줄 수 없죠. 같은 종류 품질로 주는 거죠. 쌀 빌려요. 그거 내가 먹었죠. 그거 줄 수 있나요? 그럼 같은 종류로 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위쪽에는 그 물건을 주는 반면 아래쪽은 금전기타 대체물 빌리고 그 같은 종류 품질로 반환합니다. 다음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 다 약정 가능해요. 그래서 유상하든 무상하든 둘 다 가능하다. 여기는 이건 유상, 여기는 무상. 다 그 물건입니다. 이 중에 이제 시험은 임대차만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임대차를 하겠습니다. 일단 책으로 오세요. 책에 오시면 자, 599페이지 법조 밑에 파란색 1번 성질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지난번에 했죠. 임대차는 불락의 사유라고 외웠습니다. 아래 파란색 2번 임대차 성립에서 양가로 1번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죠. 밑에 2줄 체크하세요. 다 불락 사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차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3줄 다 체크하세요. 특히 1번 둘째 줄 중간에 이때 있습니까? 다음 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은 임대차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규정은 차임이 있는 걸 가정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주고받지만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차임은 성립 요소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나오는데 이제 책이랑 순서를 잠깐 달리합니다. 여러분 책 602페이지 와보세요. 602페이지. 그럼 하단에 큰 2번 임대차 기간이 있습니까? 그건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민법 임대차 하고 있죠. 근데 좀 이따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는데 같이 비교합니다. 일단 최장기간은 다 없습니다. 뭐 10년, 200년,
300년 가능하다. 근데 최단기가 있는데 민법은 최단기간 없어요. 1개월 가능합니다. 근데 주임법이 2년이 보장되고 상임법은 1년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달분 2기 2기입니다. 근데 주임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다음 상임법도 규정 없다가 몇 년 전에 3기라고 생겼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특별법으로 올수록 법조원이 보통 더 적거든요. 그럼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 없는데 보다 더 일반법, 기본법에 규정이 있다면 그 일반법이 특별법에 보충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 규정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차도 월세 2기 2달분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게 다 2기입니다. 근데 상가는 3기예요. 다시 주의하세요. 이 여기 규정 없죠? 그럼 상임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 여기 규정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다르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요. 따라서 상가 임대차는 2기가 아니라 특별법 우선 3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규정을 잘 비교하시고 이건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할 때 자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 민법, 자 민법만 이 보세요. 자 민법은 이 박스 보여요? 초록색? 민법은 놓고 보면 법에 아무런 제한 없죠. 그래서 민법은 약정하면 무조건 유효, 약정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법에서 아무 제한 없어요. 그럼 책으로 옵니다. 자 602페이지. 그럼 제일 밑에 법조문이 있습니까? 651조 볼 필요 없어요. 약정 무조건 유효. 다음 635조 있어요. 그 기간 약정 없는 게 있네요. 여기는 기간은 약정하면 무조건 유효. 기간 약정 없으면 635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밑줄 하세요. 자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모두 둘 다 언제든지 계약의 차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해지 통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해지하면 즉시 끝나요. 근데 해지 통고는 이 항처럼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해지와 해지 통고 차이입니다. 다시 이 항에서 상대방의 전항의 통고를 받느라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이제 해지력이 생긴다. 1호 있어요? 여러분 책은 그냥 첫째라고 써있죠? 원래 1호입니다. 그럼 거기 첫째 가로쳐요. 자 가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가로치세요. 이걸 세 글자로 부동산 씁니다. 부동산. 그래서 1호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 6개월, 임차인이 하면 몇 개월?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약정 안 했죠. 근데 임대인이 나가 그래요. 그럼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반면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1개월 안에 보증금 내줘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런 기간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온다 그랬죠. 드디어 이제 강행 규정들이 나옵니다. 다음 2호 동사는 그냥 둘 다 5일입니다. 뭐 시험에 나오면 부동산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좀 다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 1번 제목만 밑줄 최장기 제한 없다면 밑줄. 파란색 2번 최단기도 민법에 제한 없다. 제목만 밑줄 하세요. 3번은 아까 법조문 똑같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차이면 체어 해지가 있는데 아까 민법은 2기 그랬죠? 민법은 2기입니다. 자 그럼 책이랑 순서가 좀 다르니까 제가 좀 이따 책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까 2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640조에서 좀 이따 책에 찾아드려요. 자 여기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쉽게 말하면 건물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의 체액이 몇 기? 2기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다음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해지죠.
이건 잘못했잖아요. 그럼 해지하면 즉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임대차 맺기 이익입니다. 다음 641조가 자 제목이 동전 그랬죠.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제목이 전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제목이 뭐다? 차의 면체와 해지 같다는 말입니다. 잉크 아까우니까 잉크 아껴야겠죠. 그래서 641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인 염전을 말합니다.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염전. 그 다음 목적을 목적으로 한 이제 여기 토지죠. 토지 임대차 경우에도 전조가 맺기 이익이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결국 민법은 건물도 맺기 이익이 토지도 맺기 이익이 그래서 아까 이익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먼저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 임대인 의무가 있는데 자 623조가 있어요. 여러분 책 어디 갔냐면 순서가 좀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책은 604페이지 오세요. 604페이지 그럼 상단에 네모 1번 임대인 의무가 있고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의 밑줄 자 603조예요.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자 인도 동그라미 인도하고 여러분 책은 거기까지밖에 없죠. 근데 원래 623조가 자 여러분 책 인도까지만 있죠. 그 다음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석이 필요한 상태를 자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어가 좀 이상하지만 누가 유지 의무가 있죠?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 물건을 사용하도록 임대인이 유지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의무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데 자 책을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면 607페이지로 오세요. 607페이지 그럼 네모 3번 중간에 네모 3번 임차인 이제 권리네요. 이 임차인 권리가 중요하죠. 그럼 1번 임차권 있어요. 밑에 두 줄만 체크. 그럼 둘째 줄 어디까지 봐요? 한다. 그 마침표까지. 임차권이란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걸 임차권이랍니다. 그 다음 책을 넘겨보세요. 이제 대항력이 나오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책이 순서가 다르니까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책은 600페이지 다시 앞으로 오세요. 600페이지. 600페이지 오세요. 이제 중간에 네모 2번 임차권 대항력이 있습니까? 이건 임차인 권리니까 지금 권리를 저는 먼저 같이 보는 겁니다.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럼 자, 여러분 책에서 621조에 있어요. 여러분 책의 밑줄. 자,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 말은 반대 약정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임의규정이에요. 그 다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가로칩니다. 자 가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가로치세요. 그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등기에 협력해 주잖아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죠. 다음 그 밑에 622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책의 밑줄. 자,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다음 토지의 동그라미. 토지 임대차는 아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을 등기한 때 가로칩니다. 가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가로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여기 보세요. 7번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이거 무슨 임대차예요? 무슨 임대차? 그러니까 방금 토지의 동을 넘쳤죠?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여기 토지잖아요. 토지 임대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임대차입니다. 20년. 20년 임대차에서요. 그리고 우리 지상이 건물 짓습니다. 자,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인데 을은 임차권 있죠. 그럼 임차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원칙 대항력 없죠. 원칙 없어요, 대항력. 자, 그럼 건물은 을소유죠. 그럼 을은 혼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있죠? 자, 그럼 을은 건물 보존 등기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1번 보존 등기 했다. 2번 안 했다. 3번 잘 모른다. 잘 모른다? 땡. 안 했다입니다. 안 했다요. 했다 말 없죠? 그럼 안 한 겁니다. 당연히 했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등기 안 해도 을소유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를 넘기면 이제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해요. 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자, 그럼 을은 임대차 계약 20년인데 이거 갑감해졌죠. 대항력 없잖아요. 그럼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철거 청구하면 을은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는 갑에게 청구하고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걸 내버려두면 건물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우리 건물의 보존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을은 갑감해진 20년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거 청구를 막아주는 게 이 622조입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단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이 병 등기보다 이게 더 빨랐어야 됩니다. 매매는 항상 시간순. 그래서 이게 더 빨랐다면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2차 과목 중개사법의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건 알아둡니다. 그럼 저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601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본래 임대차 채권인데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괄호 1번은 두 줄만 체크, 두 줄. 그럼 양괄호 1번 두 줄, 둘째 줄 어디까지 봐요? 다까지, 다까지만 한자. 가로 보지 마세요. 다음 양괄호 2번은 그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은 7줄, 8줄 다 체크하세요. 거기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넘겨보세요. 602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3번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 두 줄 체크하세요. 좀 이따 할 겁니다. 일단 체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긴다. 여긴 안 볼 것도 아주 많아요. 자, 다시 607페이지 오셔가지고 우리 임차인 권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모 3번 임차인 권리가 있는데 다시 한 장 넘기시면 608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게 임대차의 제일 중요합니다. 608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3번 비용은 상한 청구 나왔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610페이지 파란색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고 다시 오른쪽 611페이지 하단에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임대차의 제일 중요합니다. 비용 상한 청구,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그걸 제가 임차인 3권리라고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먼저 비용 상한 청구가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긴 다 매수 청구 똑같죠. 얘들은 법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상환과 여기 매수 청구 이걸 지금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라고 이미 공부했어요. 근데 이 매수 청구 두 가지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건 임의 규정이라 비용 상환 청구권 배제 약정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강행 규정이라 매수 청구권 배제 약정은 원칙 무효예요. 그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필요비입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유치권 행사 못하죠.
우리가 예전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외웠죠? 뭐라고 외웠죠?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자, 보건복지부 매시인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죠? 근데 그걸 어디 써먹은지 몰라요. 보건복지부 매시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이제 이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는 거고, 이게 지상물 매수, 부동물 매수, 매매대금, 명의신탁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건복지부 매시인 유치권 X, 유치권 X. 그리고 매매가 나오면 매매죠? 매매는 무조건 유치권 X, 매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시인 외웠습니다. 유치권 X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동시행 항변을 하면 되고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자, 채무 불이행했다.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나요. 차임 2달 밀려서 쫓겨나는데 그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이 사람 쫓겨날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월세 못 내 쫓겨나죠. 그럼 쫓겨날 때 비용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라고 옛날에 외웠어요. 옛날에 뭐 외웠죠? 자, 옛날에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외웠습니까? 이제서 땡이요, 땡. 이제 하면 안 돼요. 외워놨잖아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도둑놈하고 월세 2달 밀린 놈하고 누가 더 착해요? 얘가 훨씬 착하죠. 그러니까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이 채무불이행 임차인 여기 매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이 있어요. 딱 3일 빌린 주제에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매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사기간은 여긴 6개월 정해 있거든요. 여긴 특별히 기간 규정 없습니다. 이처럼 비용 상환과 밑에 매수 청구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고 이 표는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꼭 외우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기타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 608페이지 오세요. 이제 상단에 파란색에서 한번 비용 상환이 있습니까? 자, 그럼 626조가 있는데, 자, 먼저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이죠. 유익비는 꼭 드릴 필요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목적물 가치가 증가된 걸 말하죠. 뭐 예를 들면 주방을 리모델링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다, 그런 게 유익비입니다. 626조 여러분 책에 밑줄. 자, 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자 필요비 동그라미, 필요비 지출한 때 임대인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증가가 현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2항과 비교해 보세요. 자, 2항 임차인이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동그라십니다.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종료시. 그 다음 가로쳐요. 자, 가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가로. 다음 임차인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누가 상환해야 돼요? 동그라미 앞에.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임대 종료 동그라미 쳤죠? 그럼 여기 임대인이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가로쳤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봐야만 가액 증가가 있는지 알겠죠? 근데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하니까 가액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책으로 오세요. 그럼 법조문 밑에 양괄호 1번 필요비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 2, 3 다섯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유익비가 있어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있어요. 2번, 3번 근대줄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 행사기간 두 줄 체크. 아까 6개월입니다. 그다음 밑에 양괄호 5번 동그라미 1번,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유치권 가능하다. 다음 양괄호 6번 제목이 임의규정 동그라미세요. 그럼 칠판 봐보세요. 이거 임의규정이라 비용상환 청구권 페이지가 폭이죠.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죠. 이미 그죠. 대표적인 예로서 옛날에 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 원상회복 또는 원상복구 약정했다. 이 약정하면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포기 약정으로서 이거 유효입니다. 그럼 비용 청구 못하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라고 유치권에서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이미 공부했어요. 그래서 양가로 6번 임의규정은 동그라미 1번 2줄 체크하시고 2번도 4줄 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넘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부속물이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책에 646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1항에 가로 쳐요. 가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가로. 그럼 토지 있나요? 없죠. 씁니다. 토지 X.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은 오른쪽에서 지상물 매수를 총괄합니다. 지상물 매수. 그럼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에요.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가져요. 그리고 비용상환은 모든 임차인. 모든 임차인. 그럼 다시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임대인 동의 동그라미. 동의 얻어서 이 부속을 물고 있는 때 그 다음 가로 쳐요. 임대차 종료시 가로.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도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까지 동그라미.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환과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7번 봐보세요. 자, 부속물은 부합물과 다릅니다.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거든요. 근데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걸 말합니다. 다시 부합물은 독립성 없어요. 근데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구성 부분이 있다는 말은 독립성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독립성 없으니까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부속물이 되려면 이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만 필요하다. 그럼 이건 객관적 편익이 없거든요. 그럼 매수 청구 못합니다.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외웁니다. 외워요. 여기 속독편 외우세요. 우리 책 속독하죠? 그래서 외우세요. 속독편 외우셔가지고 그럼 구성 부분 X, 특수 목적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독편 꼭 외웁니다. 물론 책에 체크해 드리니까. 자, 그럼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하나 확인해 볼게요. 기출지문.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 독립성 없네? 독립성 없죠. 그럼 제일 끝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틀렸죠. X. 독립성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독표에 넣으면 막 답이 일어서 이렇게. 자, 그럼 갑에게 건물이 있는데 이 갑 건물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그럼 임대차이니까 을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빨강색 조그맣게 뭔가를 설치했어요. 조그만 건물 부분을 설치했다. 그럼 이 빨강색은 기존 건물이 이 검정색이죠. 기존물 검정색. 이 건물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독립성이 없다 해보세요. 그럼 독립성이 없다란 이 검정색에 부합된 거예요. 부합된 겁니다. 즉 똥비가 불룩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을돈 지었지만 부합됐으니까 이 빨강색은 갑소유가 돼버립니다. 부합됐으니까. 근데 누구 돈으로 지었죠? 을돈으로 지었죠. 근데 갑소유가 됐네. 그럼 우리는 나중에 나갈 때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유익비 비용 청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빨강색이 기존 건물 검정색과 독립성이 있대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으니까 이 빨강색은 을소유가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칙을은 뜯어가야 돼요. 원칙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뜯어가야 됩니다. 원칙 뭐라고요? 뜯어간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법조문에 동그라미 2개 쳤죠. 예외적으로 임대인 갑 동의여건 지었거나 또는 원래는 이거 갑소유인데 갑으로부터 을이 샀대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이때 한해서 을은 내 건물 너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내 부속물 네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매매가 형성되고 갑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형성권이에요.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아까 임의 규정이었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폐지 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건물 임차인 행사는 부속물 매수입니다. 그럼 책에 체크합니다. 자, 610페이지 오세요. 법조 밑에 양거를 1번 요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3줄 체크, 동그라미 2번도 4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구성본으로 되지 않는 자 독립한 물건 동그라세요. 물건으로서 건물 사용에 다시 객관적 편익 동그라미 속독표에 넣습니다. 양거리 2번 효과 1번 형성권 동그라미 밑에 한 줄만 밑줄 임대인 생락 없이 매매계획 성립한다.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법조의 성질자 강행 규정 동그라미 밑에 2줄 체크하세요. 폐지 약정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6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1번에 둘째 줄 중축 부분 동그라미, 2번에 일시사용 동그라미, 3번에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다 있죠. 5번 2줄 체크. 그럼 5번 첫째 줄에 특수목적 동그라미 다 있죠. 동그라미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속 매수 마치겠고, 이제 밑에 파란색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있습니까? 그럼 자 643조 있어요. 거기 좀 이따 볼 겁니다. 일단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자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죠. 무효. 강행 규정 무효. 여기 무효. 그래서 X가 된다고 20조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지상물 매수는 643조 있나요? 그거 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다 체크. 4줄 다 체크했나요? 그럼 넘깁니다. 그럼 7번 오시면 이건 우리가 지금 몇 번 공부했죠? 자, 토지 임대차와 토지 전세권은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 지상권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럼 여기 셋 다 여기도 토지를 빌렸죠? 토지 빌렸죠? 여기 두 군데는 법조문이 있지만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인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셋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임대차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 임대차였죠. 그리고 우리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인데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럼 을은 원칙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을은 원칙 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복구 해야겠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잖아요. 그럼 을은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생나가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갑이 노 거절하네요. 거절하면 그럼 을은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라고 내 건물 너가 사!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갑은 거절 못합니다. 이건 형성권으로서 바로 매매가 형성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이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이 건물이 무허가래요. 무허가라도 철거가 막깝죠. 무허가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때는 싸게 사면 되죠.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 이거 포기약정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책을 넘겨보세요. 자, 612페이지. 612페이지. 상단에 양거를 1번 의의 있습니까?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시고 셋째 줄 제일 끝 단어 강행규정 동그라미세요. 양가로 2번 매수정구 T사항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체크, 3번도 2줄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3번 매수 청구권자가 있습니까?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당연히 소유자가 내 거 사야겠죠. 이제 칠판 오시면 당연히 내가 소유자니까 내 건물 사는 거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더 이상 소유자 아니죠. 그때는 매수 청구 못 하겠죠. 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자,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635조에서 갑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났죠. 그래서 임대차를 기간 약정 아니니까 임대인이 그만두자고 해지 통과합니다.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꼭 갱신 청구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러니까 갱신하실래요? 그 입이 부끄러워요. 이때는 당연히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을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614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5번 매수 청구 방법은 동그라미 1번 4줄 다 체크하세요. 형성권. 동그라미 2번도 기역, 니은 3줄 다 체크. 니은이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3번 기간 정음이 없죠.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2줄 다 체크. 여기 갱신 청구 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칠판으로 와보세요. 자, 임대차는 원래 대양력 없는데 우리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임대차가 대양력이 생긴다라고 아까 622조 했습니다. 그럼 대양력이 생겼죠? 근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서 등기를 넘기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매매는 항상 시간순 대양력이 먼저 있고 병이 나중에 치르겠죠. 그러면 대양력이 뭐죠? 대양력? 우리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평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이제 그걸 누구한테? 양수인평, 제3자평에게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평은 사야 됩니다. 자, 그럼 614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6번 매수 청구 효과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바로 밑에 2줄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7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이란 한쪽만 보호해요. 임차인만 보호한다. 그래서 1번 2줄 다 체크하면 아까 포기약정 무효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권리 3가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네모 4번 임차인 의무가 있는데 1번 제목음 밑줄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넘깁니다. 그럼 616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5번 이기 차임 연체 있어요. 아까 우리는 먼저 봤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써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토지 써요. 토지.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 써 있죠. 그 바로 위에 토지 써요. 토지. 그럼 자 이제 토지 임대차이나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이나 임차인은 차임 연체의 기차 이기 동그라미 이기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아까 동전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책에 토지가 빠졌으니까 토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다 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이 책을 618페이지 오세요. 618페이지 임대차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입니다. 전대를 전대차라고 하죠. 그럼 자 제목이 양도는 임차권을 양도 매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 전대는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준 겁니다. 그럼 자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2년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서 식당을 한다 해보세요. 근데 보세요.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물건을 전대하고 싶대요. 그럼 자 실생활에 둘 중에 뭐가 더 많죠? 우리 실생활에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 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실생활에 이거 둘 중에 뭘 많이 봤어요? 아마 본 적 없죠? 아마 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건 실생활에 둘 다 거의 없습니다. 둘 다 없어요. 왜 임차인이 양도나 전대 하고 싶어 하죠? 왜 하고 싶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타지로 이사 가니까 식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기간을 지금 못 채우고 나가게 생겼으니까 양도 전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양도 전대 거의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 둘이는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키고 이렇게 새롭게 임대차게 하죠. 그럼 나는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식당이라면 이러기 좀 이따 보겠지만 두 명이 권리금 계약하고 돈 받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양도 전대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럼 이걸 본 적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시험이 나와요. 그럼 애워야 된다. 애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울 게 많아요. 자, 그럼 법조문 확인합니다. 여러분 책 618페이지. 일단 상단에 네모 1번 의의가 있나요? 파란색 1번에서 일단 양가로 1번 밑에 두 줄 체크, 양가로 2번 전대차도 두 줄 체크하세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모 2번 있죠? 자, 제목 봐요. 임대인의 그다음 동의 없는 동그라미. 양도 써 있습니까? 자, 동의 없는 양도 써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전대라고 써요. 전대차. 이렇게 딱 적어 지나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잠깐. 동의 없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똑같아요. 다시 동의 없을 때는 임대인 동의 없죠. 양도와 전대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지금 네모 2번이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라 써 있죠. 책 한 장 넘겨보세요. 620페이지. 상단에 네모 3번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라고 써 있죠.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해주면 여러분 여기도 있고 여기 지금 읽었거든요. 두 개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말인지 몰라요. 웃기죠? 아니 두 개를 다 읽고 같은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모 3번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618페이지 그냥 네모 2번에서 동의 없는 양도 그냥 똑같다고 그냥 여기서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618페이지 네모 2번에서 밑에 법조문 629조 보세요. 여러분 책임 밑줄. 자, 1항 임차인은 가로쳐요. 임대인 동의 없이 가로. 다음 그 권리가 뭐죠? 임차권 양도 동그라미 매매 양도하거나 임차물 전대차지 못한다. 동의 얻으란 말이죠. 이 항에서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즉 동의 없이 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곧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법조문 확인했나요? 그럼 7번 보세요. 지금부터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르다. 근데 동의 없을 때는 둘 다 똑같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두 개 완전히 다르거든요. 동의 없을 때는 똑같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나올 때마다 이게 헷갈립니다. 꼭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책에 다시 체크해요. 자, 여러분 책, 자, 621페이지. 네모 4번 임대인의, 자, 동의 있는 동그라미. 그거 전대죠. 넘겨보세요. 없네. 여러분 책은 동의 있는 양도가 없네요, 지금. 없어요. 왜냐면
이 동이 있는 양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따 차에 찾아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 동이 있는 임차권 양도입니다.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죠. 근데 임차인 을이 임대인 동이었고 임차권을 병에게 돈 받고 양도 파는 거죠. 그럼 을은 임차권을 팔았죠. 그럼 현재 을은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파는 사람을 양도인, 사는 사람을 양수인하고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요. 을은 더 이상 임차는 아니죠. 대신 병이 양수에 있으니까 이 병이 을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병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을지위를 병이 승계했다. 그러면 병이 승계했다 말은 갑과 을이 맺은 계약관계가 갑과 병에게 그대로 승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죠? 근데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라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특별히 목차를 안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만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게 용언이 딱 하나인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연체 차임이 있다. 그럼 이것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이건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 내용만 승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을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 지금부터 차임 누가 내요? 을 대신 병이 내는 거죠. 사용수익 누가 해요? 을 대신 병이 하는 거죠. 갑에게 인사도 누가 해요? 을은 더 이상 인사 안 해요. 을 대신 병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을지위를 병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했으니까 특이하게 없는 한 승계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건 용언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에 따로 설명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이 있는 양 전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 그게 나와요. 여러분 책은 이제 621페이지 네모 4번 동이 있는 전대를 하겠습니다. 법조문이 쭉 있잖아요. 양이 많은 시험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있는데 을이 갑동이었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줍니다. 그럼 을은 임차권 남아 있어요. 안 팔았죠? 을은 임차권 있고 밑에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 그래요. 그럼 이제 병이 직접점이 하겠죠? 직접점유. 자, 그랬다면 잘 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 이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전대차도 채권이라 이 계약은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갑과 병은 무슨 관계죠? 갑과 병? 아무 계약관계 없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갑동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합니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두 사람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지금 갑동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하는데 갑과 병은 이런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두 사람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밑에 법조문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양도는 법조문 필요 없어요. 임대차니까. 근데 전대는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법이 쫙 뭐 이래 만들어준 겁니다. 계약관계 없으니까. 자, 그럼 법에 뭐라 써 있냐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전차인이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병은 물건이 고장나면 계약 당사자인 을에게 고쳐달라고 그러고 을은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 고쳐달랍니다. 그럼 병은 법적으로 직접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을을 대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을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직접 못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 책 621페이지 이제 법조문 박스 630조 있습니까? 자, 1항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어서 임대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거기까지 봐요. 근데 이 말은 없다.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잠깐 여러분 책 6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 663페이지 663페이지 근데 거기 상인법 좀 이따 할 상인법입니다. 그럼 거기 663페이지 펴십니까? 그럼 네모 3번 계약갱신 요구권 보입니까? 아래 양괄호 2번 요건이 있어요.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있죠. 그럼 2번 세 줄 다 읽어보세요. 처음 보지만 2번 세 줄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처음 보지만 2번 세 줄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자, 찍었나요? 자, 2번 보세요.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체결한 전차인은 가로칩니다. 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까지 가로. 그 말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 뒤에 동그라미 임차인대의 동그라미 써요. 직접 X. 거기 항상 시험에 직접 X라고 내요. 직접 못한다. 어떻게 한다? 임차인을 대위한다. 그러니까 이건 민법보다는 오히려 중개사법에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이 기초문제 나옵니다. 제가 대신해서 중개사법. 다시 대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인법에 전대차 규정이 특별히 없으니까 민법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유사하게. 민법이 일반법, 상인법이 특별법. 그러게.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621페이지. 621페이지. 이제 아까 630조 봤나요? 631조가 있습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전차인은 임대인 동의해줬죠? 근데 갑과 을이 갑자기 이것을 중간에 합의로 끝냅니다. 그럼 병 쫓겨나면 안 되겠죠? 동의 얻었으니까. 그래서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631조예요. 여러분 책에 631조 밑줄. 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적법하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계약을 종료 동그라미, 종료한테도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판례 하나 확인할게요. 자, 판례. 자,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목적물을 직접 판환하면 그럼 전대인 을에 대해서 목적물 판환할 필요 없겠죠? 갑에게 바로 갔으니까. 근데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적법한 전차인이 건물 전차인이라면 부속 매수청구권이 있고 얘가 토지 전차인이라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가끔씩 나오는데 여러분 책은 647조 있죠? 647조. 자, 1항 밑줄.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으로 해서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 동의 동그라미. 항상 그걸 임차인으로 바꿔내요. 누구 동의? 임차인 X, 임대인 동의 얻어서 이에 부속할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종료 시에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도 동그라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까지 동그라미. 매수하였거나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임대인 동의, 임대인 매수 이걸 시험에 임차인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지상물은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아무튼 할 수는 있다. 그냥 들어만 봅니다. 들어만 봐요. 그 다음 이제 책에서는 자 622페이지 오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핵심 판례 두 개 있습니까? 그 두 번째 핵심 판례 있어요. 거기 밑줄. 임대차,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한 경우에는 밑으로 둘째 줄
전차인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명도가 인도죠. 인도함으로써 전대인의 목적 인도물을 면한다 그랬죠. 아까 했던 겁니다. 여기 아까 했던 판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자, 이제 동의 없는 양도 전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자 618페이지 다시 오세요. 618페이지. 이제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칠판으로 옵니다. 자, 갑은 이 X를 을 얼굴 보고 빌려줬죠. 그럼 을이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 을 썩을 놈이 갑동의 없이 병에게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다시 빌려줘요. 그럼 무단 양도하면 을을 양도인, 병을 양수인, 무단 전대하면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 하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지만 자 이거 둘 간에 이거 유효예요. 유효. 둘 간의 유효입니다. 왜 유효일까요? 가백이 안 들키면 돼요. 가백이 안 들키고 나가면 되잖아요. 끝나고. 들키면 우리 가백이 무릎 꿇어서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 없더라도 일단 둘 간에는 일단 유효예요.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을은 의무가 생겨요. 을은 병에 대해서 갑동이 얻어질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단 둘 간의 유효 안 들키면 되니까. 근데 갑에게 들켰네요. 그럼 갑에게 불법점유죠. 그럼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점유배제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을이 나를 배신하고 멋대로 무단으로 했죠. 그럼 나를 배신했으니까 갑은 임대차를 해지해서 둘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원칙 해지할 수 있죠. 원칙. 근데 예외가 있는데, 자,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로서 이 X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운영해요. 가구점. 그럼 이 상황은 을이 배우자에게 무단 양도했지만 이 행위가 임대인 갑에 대해서 특별히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임대인에게 특별히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이 특이한 판례가 있어요. 원칙 해지할 수 있어요. 다시 갑이 을에게 빌려줬죠. 근데 을이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해서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자, 갑은 해지할 수 있죠? 갑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하든 말든 갑 내 맘이죠. 귀찮아 해지 안 했어요. 아니면 병이 더 마음에 드네. 병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해지 안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여전히 유효죠. 그럼 을은 차임 줘야 안 줘요? 차임 줘야 되죠? 줘야 됩니다. 여전히 유효니까. 그럼 갑은 재산상 손해는 없네요. 재산상 손해 없죠. 그래서 또다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히 대파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을에게 월세 한 번 받으면 되죠. 병한테 또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병한테 또 받는다 그러면 그럼 한 번 더 하면 정한테 또 받네? 한 번은 또 받고 100번 하면 월세 100번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을에게 한 번 받으면 끝이죠. 또다시 달라고 못합니다. 재산상 손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책에 체크합니다. 자, 오른쪽 619페이지 오세요. 619. 자, 1번, 파란색 1번. 임대인과 양수인 써있어요. 양수인 이후에 전차인 써요. 양수인 이후에 뭐라고? 전차인. 무단 양도라면 양수인. 무단 전대라면 전차인. 그럼 양거로 1번. 양수인 병은 임대인의 갑의 임차권 취득할 조항을 수 없다. 양거로 2번 있습니까? 두 줄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둘째 줄 중간에 양수인 전차인에게 동원하 칩니다. 손해배상 청구 동원함이. 그 밑에 써놔요. 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X. 시험은 이거 둘 다 같이 나와요. 여기서 오지선 다 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꼭 내야만 지문이 5개 나옵니다. 꼭 나란히, 꼭 4번, 5번 나란히 나와요. 꼭 4번, 5번. 우리 책이 빠졌으니까 써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까지.
그 다음 파란색 2번 임차인 을과 무단 양수인 또는 무단 전차인 관계. 그럼 유효조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두 줄 다 체크. 양가로 2번도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평에 대해서 갑통이 얻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했죠. 유효니까. 그리고 을은평에게 조매를 넘겨야 된다. 그 다음 파란색 3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관계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원칙 두 줄 체크. 원칙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양가로 2번 예의가 있습니까? 예의가 이제 이쪽 판례요. 그래서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핵심 판례는 그 5줄 다 체크하세요. 5줄 다. 특히 잘 봐요. 자, 특히 판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세요. 임대인 보여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그 자체로 시험에 나와요. 다시 임대인에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대 해지 못한다고 그래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걸 내면 너무 기니까 이 말을 써줄 때도 있고 또는 이 말을 써줄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그러게 5줄 다 체크하세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해볼까요? 문제가 없네.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민법이 다 끝났고 이제 민사특별법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